리치가 사실은 우리가 같이 생활한 지 9개월 정도 됐는데 진짜 행복했었거든요. 저희 일이 잠깐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딱 하루 사이에 돌변을 해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공격하고 저희 이제 엄마도 크게 다치고 했었어가지고 그 일 때문에 이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째 으스스한데요? 고양이가 안 보이는데. 저 고양이 저쪽 방에 있어요. 아, 저 고양이가 있구나. 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없는데요. 제가 여기 침대 뒤에 있어요. 아, 한 달째 화가 나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리치입니다. 야, 뭘 봐. 미치는 가면 이 방에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래요. 지금 공간 분리하느라고요. 좀 저희 막 공격하고 막 그랬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방명은 설치해서 여기 지금 있어요. 이 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이 방이 이제 그나마 여기 베란다랑 연결돼 있어서 고양이 용품도 좀 넣어놓고 고양이 화장실도 넣어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한 공격성을 보인 후 격리 생활을 하게 된 녀석. 점점 움츠러들더니 이제는 침대 밑에서 생활한다는데요. 간식엔 반응을 할까요? 리치야, 리치, 리치야, 리치 간식, 간식, 간식. 간식, 간식, 성의를 봐서 나가주지. 간식 먹을까? 간식, 간식 먹을 거야? 맛 좀 볼까? 맛있어. 공격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다가 또 언제 돌변을 할지는 지금도 약간 좀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간식을 먹으면서도 털을 잔뜩 부풀리며 경계심을 드러내는 리치. 설마 낯선 제작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아니겠죠? 털이 서 있어요. 저렇게. 예, 예, 서 있고요. 괜찮다가 어느 순간에 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서 있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요. 갑자기 예민해진 여성. 보호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돌변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왜 그래? 아니야. 아니야. 엄마 아무것도 안 해. 왜? 아무것도 안 해. 보호자가 달래봐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울어대더니 다시 침대 밑으로 숨습니다. 근데 저 침대 밑이나 뭐 이런 데서요 계속 저희를 좀 관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바닥에 굳어있는 의문의 핏자국. 격리 생활 중에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저기 핏자국 입고 있네요. 네, 그거 사실 한 2주 전에 한 2주 좀 더 됐나 제가 나오다가 엄청 심하게 공격을 당했어요. 이쪽 다리랑 제 발바닥을. 그때 뭐 피가 거의 막 낭자 있었어요. 아, 왜 지난 일을 들추고 그래? 방명문을 이제 설치한 후에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케어도 해준다고 살짝 들어갔다 나오고 조금 잠시 이렇게 있어도 주고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제 딸이 저기 사냥놀이 해주겠다고 낚싯대를 들고 제가 방에 있을 때 또 다가온 거예요. 갑자기 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저도 막 소리를 질렀겠죠. 그래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막 되게 여러 번 물린 거예요. 처참했던 그날의 상황. 한동안 목발을 짚고 생활했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조금 약간 지저분한데 이해해 주시고 여기 지금 사실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2주 지나면서 발바닥을 좀 많이 다쳤어요. 근데 저는 진짜 괜찮아요. 저 리치가 좀 그때 이후로 많이 우울해하고 침대 밑에서 안 나오고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너무 좀 많이 속상했죠. 제 딸도 많이 속상해하고. 이제는 리치의 생활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 제가 지금 카메라를 설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안에 좀 들어가면 될까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나 제가 할 테니까 좀 뒤에서 좀 봐주시겠어요? 네. 걱정되는데. 무서워. 잔뜩 긴장한 제작진. 위험하면 바로 나올게요. 네.
조심하세요.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카메라를 설치하는데요. 행여 리치의 심기를 건드릴까 동작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들어왔어? 좀 함께 메모리 쪽. 뭐 없이 거슬려. 잠깐만. 리치의 사정권에 들어선 제작진, 괜찮을까요? 마무리 작업만이 남은 상황. 녀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왔어요. 점점 빨라지는 손놀림.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주변을 살피더니 침대 밑으로 들어갑니다. 무사히 카메라를 설치하고 철수하는 데 성공! 무서워. 씨. 다신 들어오지 마. 더운 게 아니고 이상한 식은땀. 보호자와 제작진이 자리를 떠나자 침대 밑에서 나와 활동을 시작하는 리치. 카메라가 꽤나 신기한가 봅니다. 잘 찍히고 있냐? 잠시 후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나온 리치. 격리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작은 방과 베란다가 녀석이 활동하는 공간인데요. 안쓰러운 마음에 방묘문을 열어줄까도 생각했지만 2번이나 공격을 당해서인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베란다에 볼 일이 있어도 긴장하는 건 보호자 쪽입니다. 엄마 지금 배고픈데 저기서 만두 좀 꺼내오면 안 될까? 만두? 너 지금 그거 꼭 먹어야 돼? 근데 저기 음식 아무것도 없잖아. 알았어. 엄마가 그 냉장고에서 갖고 올 테니까 너가 리치 그러면 간식 주고 있어. 아니면 내가 갖다 놓을까? 아니야. 엄마가 할게. 좀 위험해. 무슨 일이세요? 아, 저희 냉장고가 지금 밖에 있거든요. 리치가 또 이렇게 또 넘어와서 공격할까 봐서 지금 쓸 수가 없어서 예, 하루 날 잡고 이렇게 좀 협동작전으로. 한번 전에 그냥 들어갔다가 마주쳤는데 얘가 좀 심하게 화낸 적이 있어가지고. 예, 좀 창문을 좀 닫고 그리고서는 이제 밖에 베란다를 좀 쓰거든요. 간식 먹자 간식. 리치 밥 잘 주고 있어? 2인 1조로 팀플레이를 펼치는 보호자들. 됐어. 닫았어. 그제야 안심하고 냉장고 속을 확인합니다. 이거면 되니? 또 필요한 거 없어? 만두면 돼. 아, 잠깐 혹시 뭐 필요한 거 있나 볼게. 또 언제 냉장고를 열지 모르니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이 꺼내둬야 합니다. 저녁 찬거리까지 확보해두면 좋죠. 엄마 다 꺼내왔어. 싱크대 가득 쌓인 식재료들. 저녁 메뉴는 떡국인 것 같네요. 냉장고 사용하실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매번 이렇게 음식 꺼내려고 거의 전쟁같이 치르고 있는데 그럼 혼자 계실 때 어떻게 해요? 혼자 있을 때는 거의 못 꺼낸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저 냉장고를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꼴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상하고 뭐 이래서 저기 미니 냉장고를 새로 구매를 해가지고 좀 자주 먹는 것들은 저기다 넣어놓고 먹고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리치가 이렇게 괜찮았을 때는 우리 리치 여기서 간식 먹고 우리는 여기서 또 먹고 그랬었는데. 그치. 그때 진짜 좋았는데. 미안하다. 우리끼리만 먹으니까. 리치 나왔다. 좋아할 땐 좀 짜네. 그 만두 나도 좀 주라. 우선 제일 힘든 건 리치랑 같이 생활하지 못한다는 게 제일 힘들죠. 그전에는 뭐든지 다 같이 했었죠. 이렇게 같이 잠도 자고 그리고 또 거실이며 뭐 어느 공간 할 것 없이 우리 다 같이 저 베란다에 해먹도 사용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만들어준 건데 여기 캐선반도 사용하고 사실 리치 빈자리가 제일 큰 게
그냥 너무 우울하고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유기묘였던 리치를 가슴으로 품은 보호자들. 이 집의 막내로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묘생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하루아침에 달라진 녀석. 리치가 공격했어. 왜? 왜? 도대체 왜 공격묘가 된 걸까요? 짐작 가는 일이 하나 있다는 보호자. 이게 그날 저기 리치 사건의 원흉인데요. 이건 박묘창 아닌가요? 이게 그날 사실 제가 일을 하는 중에 베란다 창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얘가 좀 고정이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 안에 끼워놨었던 게 이렇게 돼 있다가 갑자기 리치가 여기 바로 앞에 왔을 때 얘가 꽝! 꽝!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리치가 저렇게 변한 거예요. 박묘창이 쓰러지고 나서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리치가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했고 화가 났는지 처음엔 몰랐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병원에 찾아가서 수의사 선생님께 이래저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리치에 이제 뭐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다. 한 달 전 거실 왼쪽에 있는 베란다에서 사건이 발생. 그 뒤로 리치에게 트라우마가 생긴 건데요. 녀석의 안정을 위해 사고가 일어났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방으로 공간을 분리한 거죠. 약간 긴장해서 이거는. 애타게 불러도 감감무소식. 분리 생활을 하면서 리치는 성격도 소심하게 변했습니다. 기지개도 켜기 힘든 좁은 침대 밑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녀석. 심지어 보호자들에 대한 경계심도 강해지고 있다는데요. 덩달아 보호자들은 두려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님 발에 그건 뭐예요? 네, 제가 지금 리치 방에 들어가려고요. 저기 밥그릇도 좀 오래되고 그래서 좀 지금 확인도 해야 하고. 방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죠. 진짜 저는 너무 심하게 공격을 당해서 사실 좀 되게 무서워요. 한 번이라도 공격을 당한 기억이 있으면 겁이 날 수밖에 없죠. 구구정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붕대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양말을 신었고 그 양말 위에 붕대를 감고 지금 이렇게 긴 양말을 신고 그리고 또 수면 양말을 또 신을 거예요. 바지는 지금 2개 입었어요. 청바지랑 수면 바지. 자, 이제 들어가려고요. 네, 이거 위험하니까는 장화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몰라서 보호장비부터 착용하시는 게. 장화까지 준비 완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리치 방으로 향합니다. 리치야, 엄마가 밥그릇 치워줄게. 엄마 들어갈게. 무려 2주 만의 방문. 엄마 위험하면 내가 봐줄게. 그래. 그날의 악몽이 재현될까 불안감이 앞서는데요. 리치 어디 있어 근데? 침대 밑에. 침대 밑에 있어? 긴장한 건 녀석도 마찬가지. 왜? 뭐? 빨리 나가라고. 리치, 엄마가 이불 정리해줄게. 엄마 그냥 나갈 거야, 리치야? 엄마 그냥 나갈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떨려. 나도 떨리거든. 그날 밤 리치야, 누나 놀까? 리치 놀까? 특명 리치의 화를 풀어라. 아이, 잘한다. 여기. 놀자. 오, 잘한다. 박명훈 틈새로 예전처럼 사냥놀이를 즐기는데요. 아직 리치는 화가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보호자 역시 방문문을 열고 싶어도 선뜻 용기가 나질 않고요.
일단은 리치 기분을 좀 좋게 해주려고 사람 말을 못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막 사랑한다고 얘기 많이 해주고 또 이쁘다고 얘기해주고 그러고는 있거든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이렇게 공간이 분리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막 안아줄 수도 없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친해지기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리치한테 다시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동거 중인 리치와 보호자.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리치가 정말 세상 착한 고양이였는데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리치한테 너무 미안하고 하루라도 좀 빨리 좀 좋아져서 저희랑 같이 전에처럼 같이 좀 같이 행복하게 예전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리치야, 이제 화 좀 풀어. 리치야 미안. 리치의 화를 잠재우기 위해 거대 고양이 야옹신 출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 털게 나와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네, 연말 분위기인데요, 완전 집이? 너무 따뜻해 보이는데요? 네, 저희 이미지하고 맞진 않는? 이것도 보니까 이건 캔로드? 그러니까 선반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아, 정말로? 우리 리치가 네. 괜찮았을 때는 저기 막 이렇게 올라가고. 아, 리치가 오늘 문제 있는 아이예요? 네. 어떤 문제가? 순했었는데 좀 하루 만에 돌변해가지고. 하루 만에? 네. 돌변을 지금 했어요? 갑자기 돌변해서 공격도 하고 네. 이제 숨어서 안 나오기도 하고 네. 좀 많이 우울해하고 밥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리치 한번 볼까요? 아예? 네. 아, 여기가. 근데 여기도 되게 좋네요. 여기가 분리되는 방. 원래는 근데 리치가 있는 거 지금 침대가 크게 하나 있는데. 원래 제왕인데 어. 리치 이렇게 되고 나서 좀 분리 때문에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나왔네요. 아이가. 네. 어. 진짜 놀래라. 근데 아이가 지금 봤을 때는 생각보다 되게 편해 보이는데. 되게 원래 평소에 괜찮았을 때 낯을 많이 안 가리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저 쳐다보는데 눈이 네. 이렇게 막 무서워하는 눈이. 네네. 원래 겁은 좀 막 그렇게 많은 네네. 편은 아닌데 음, 제가 저러다가 좀. 갑자기 돌변을 한다. 네. 네. 그래서 왜 화를 내는지 제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야옹신의 명쾌한 해답을 들어봐야겠죠? 평소 심한 경계심을 보였던 리치. 되게 길게 우네요. 저건 되게 조금 되게 뭐 스트레스 받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을 요구하는 이렇게 막 굴곡이 있는 스트레스 받는 약간 인사 같은 소리거든요. 녀석의 울음에는 또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요. 좀 방금 보셨어요? 바로 코를 핥는 행동. 넬름. 네, 낼름하는 게 네. 어떤 신호냐면 보통 약간 그죠 맞아요. 스트레스 시그널이에요. 사람도 긴장하거나 불안하면은 이렇게 손톱을 뜯는 사람도 있고 머리 급적거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리를 떠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처럼 고양이들도 작은 스트레스부터 중간 그다음에 완전 큰 스트레스나 불안감, 공포심 있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 이제 사다리, 감정의 사다리라고 하면 사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점점 레벨이. 그래서 처음에는 저런 코핥기, 작은 코핥기, 쩝쩝대기, 아니면 침 삼키기, 아니면 귀가 팔락거리기 하다가 좀 올라가면 눈도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염도 뒤로 젖혀지고, 그 다음에 털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하악질, 힉거리는 이런 걸 한다던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완전히 얼어버리던가, 그 다음에 막 도망가던가, 주랭랑을 막 치던가, 아니면 갑자기 막 공격을 하던가, 달려들어서. 리치도 많이 불안했던 거네요. 리치 괜찮아요. 온순하다가도 갑자기 돌변했던 녀석.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고 있을 때는 보호자님 이러고 앉아서 볼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일어나니까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야 아니 위에서 이렇게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려면 어디가 선택이 되겠죠?
침대 위가 다 막혀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윗 공간에 대해서 약간 위협감,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내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볼 때는 내가 이렇게 보이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일어나면 되게 위가 더 커 보이잖아요. 그죠? 고개를 들어보면. 그게 이제 고양이들의 시선이거든요.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박묘창이 리치에게 떨어지면서부터인데요.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큰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리치의 마음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말하는 게 그 두 가지. 저기 위에서 떨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저기 쾅 소리, 소리에 대한 청각적인 것들. 네, 소리가 상당히 네. 컸었어요. 저게 저희 엄마가 문을 이렇게 여는 네. 행동을 하고 나서 저게 떨어진 거라서 엄마가 이제 공격을 그쵸. 했다고 생각을 아니, 엄마가 공격을 했다라기보다는 보통 그 상황에서는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기냐면 대상이 바뀌는 공격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상이 전환된 공격성.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보호자님 때 내가 화가 났어. 화풀이 공격성이라고 해요. 화가 나면은 이 사람한테도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애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낸다. 그래서 저도 그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쟤한테 상처를 준 거는 저 박묘, 저 못된 박묘창이지만 저것 때문에 저거를 무서웠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대상. 내 감정을 해소할. 그게 어머님 아니면 따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리치에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고양이 부탁해에서 보통 고양이와 고양이 합사, 고양이와 고양이 같이 잘 지내는 거를 솔루션 많이 했는데 오늘은 고양이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양이와 사람의 합사를 중점적으로 아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쟤도 방어적이고 보호자님도 지금 방어적이기 때문에 방어 이 감정을 극복해서 좀 예전처럼 다시 트라우마 극복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오늘 솔루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리치가 정말 네. 방 밖으로 오늘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단은 어떻게든 저 있는 공간에서 나와서 여기 일단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있을 수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이제 솔루션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하다 것보다는 목소리 좀 낮췄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리치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각적인 위에서 이렇게 오는 거나 큰 소리,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제작진들, 보호자님들도 제가 뭐 이렇게 솔루션 하러 갔을 때 갑자기 뭐 이렇게 놀라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다 갑자기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고. 네. 제가 뭐 죽으러 가는 건 아니죠. 제가 죽으러 가나요? 아니요, 좀 걱정되긴 해요. 아니에요. 상대방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해지는. 무심한 듯 유심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심한 듯 좀 관심을 조금씩 줄 거예요. 아주 화이팅? 네. 백이 장군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전쟁터 나가는 사람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여기서 좀 차도 될까요? 이거 깨끗한 거니까, 그죠? 네. 저도 이런 장화를 신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 출신이라 딱 사이즈 맞게 이런 것도 좀 배려심 있게 또 준비해 주셨네. 더 커지셨어요. 그리고 리치에게 향하는 야옹신의 용맹한 발걸음. 이게 무슨 이게 복병이네. 괜찮죠? 들어갈게요 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리치를 만나봐야겠죠? 이번엔 또 누구냐? 야옹신 손짓에 자석처럼 끌려오는 녀석. 와, 경계심만 된 리치 맞나요? 왠지 동족감이 느껴진다. 자세를 바꾸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소리에 그대로 줄행랑을 치는 녀석. 당황한 건 야옹신도 마찬가지. 밑에? 역시 침대 밖은 위험해. 여기서 포기할 야옹신이 아니죠. 장화마저 벗어버리는데요.
생각보다 예민한 리치. 들어오고 오래됐어요. 오래. 부르면 나오긴 하는데. 빨리 들어올 수 있겠어요? 제가 막아드릴게요. 문 닫아주세요. 제가 막아드릴게요. 올라오세요. 리치 일어. 일어. 리치야. 간식 먹어 일어. 리치야. 일어. 간식. 나쌤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좀처럼 경계를 풀지 않는 녀석. 이대로 솔루션 중단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거는 약간 긴장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선택이 지금 침대 밑에밖에 선택을 안 하거든요. 호기심이 리치가 좀 많은 편이어서 네, 나오긴 할 것 같아요. 나오고 싶었거든요. 네. 리치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리치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좀 과도하게 방어적인 예민함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좁은 방 안에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아이가 나오게끔 해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그 예민함을 좀 줄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호자들 또한 과도하게 방어적인 좀 예민함,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리치가 가지고 있던 시각적인, 청각적인 두려운 부분을 둔감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방어적 예민 보스. 리치가 나오기 전에 환경 세팅은 필수죠. 먼저 녀석이 좋아했던 물건들을 곳곳에 놓아둡니다. 일단은 아이가 나와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것들 좀 준비를 해놨어요. 한번 아이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방과 연결되어 있던 베란다 문을 여는 야옹신. 리치도 기다렸다는 듯이 밖으로 나오는데요. 조심스레 탐색을 시작합니다. 야, 이게 얼마만이야? 이건 여기 그대로 있네.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그동안 닫혀있던 문을 더 빨리 열어줄 걸 그랬나 봐요. 지금 한 달 반 만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자, 누나 선생님하고 인사했잖아. 자, 먹어 이제. 선생님하고 인사했어. 인사는 나눴지만 아직 간식 먹을 기분은 아닌 것 같죠? 안 먹는다는 건 이 공간에서는 아직은 긴장도가 있는 거예요. 불편하면 안 먹는다. 편하게 무심한 듯 유심하게 놔둘게요. 냄새 맡게끔. 이거 줘. 그렇지? 이거 건들지 않을 거야. 먹어요. 오, 한결 편해졌나 봅니다. 나 공격 안 했어요. 그렇지? 응. 자, 약간 코 인사까지는 해주네. 영역을 서서히. 그렇지? 너무 안타깝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간인데 이렇게 무서워. 그렇지? 방금 뭘 보고 놀란 거죠? 저기에 대한 트라우마 엄청 강하네.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교육이 필요하네. 무심요식이야. 저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계속 알려줘야 될 것 같아. 나와서도 저기만 봐라. 불쌍하다. 박묘창이 쓰러졌던 베란다를 기억하고 눈을 떼지 못하는 녀석. 그날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기라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쪽 공간을 제가 봤을 땐 커튼을 치고 생활하던가 나중에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컸나 보다. 아니 보호자님 저기 앞에까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이 공간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어. 네. 천천히 낮은 자세로, 그렇죠? 자리를 이동하고 낮은 자세로 리치를 불러보는 보호자. 자, 조금씩 다가오는 녀석. 어느새 제법 가까워졌습니다. 리치 한번 불러보세요.
리치. 코인 바로 그 순간 그렇지. 보호자에게 그래서 다가와 코인 인사를 건네는 리치. 비비는 건 안 돼. 그래 이렇게 좋아하는데 주세요. 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괜찮아요. 그렇지. 얘도 되게 만짐을 받고 싶었나 것 같은데. 이게 엄청 무겨요. 네. 쓰다듬어 주세요 지금 그러면서. 쓰다듬어 주세요. 천천히 그렇죠. 얼굴부터 얼굴 쪽에 페로몬을 많이 묻히세요 보호자님한테. 그렇죠. 여기 옆에 쪽을 턱 옆을 페로몬 묻혀서 보호자님한테 익숙해진 연습해야 돼요. 그렇죠. 그동안 못했으니까 많이 페로몬 묻히세요. 그렇게 한참 동안 마음을 나눕니다. 많이 편해졌는데. 서로 신뢰를 회복했다면 이젠 두려움을 없애줘야겠죠? 보호자님 뒤로 조금만 빠져볼까요? 조금만 이동해 볼게요. 보호자님도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만 뒤로. 괜찮습니다. 그렇죠. 다시 코 인사하고 리치 부르세요. 그렇지. 그럼 다시 주세요. 이동 소리에 대해서도 약간 익숙해져야 돼요. 소리 조금만 내볼게요. 뒤로 조금만 소리, 이동 소리. 괜찮아요. 다시 소리 앉아까지. 그렇지. 이것도 맛있어. 보호자님 어떤 거 할 거냐면 보호자님이 일어났을 때 무서웠잖아요. 이렇게 조금 일어나는 척 하다가 앉고 간식 주세요. 다시 조금만 일어나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다시 리치 부르고 간식 주세요. 그렇죠. 아무 일도 없어요. 바로 긴장도 높아지죠. 다시 조금만 일어나는 척 하다가 앉을게요. 시각적인 자극에 예민해진 녀석. 그만. 스탑. 여기까지. 더 이상 자극하지 마세요. 반응을 보이면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얘가 어떤 작은 스트레스 시그널들을 보내는 줄 알았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끔 지금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조금이라도 사인이 보이면 앉아. 코인사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눈 후에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녀석. 기다리세요. 들어갔어요.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장하고 보호자님하고 신뢰관계, 신뢰교육하고 들어간 거. 그럼 닫아주면 돼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정도면 교육 성공이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 돌발 상황도 대비해야 합니다. 혹시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담요들을 다 배치했어요. 어느 정도 이동하면서 손에 닿을 수 있게끔. 근데 담요를 그냥 이렇게 막으려고 쓰는 건 아니고 아이를 일단은 제지를 해야 되니까 공격성이 있을 때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요 가상의 리치를 데리고 귀여워. 리치도 귀엽잖아요. 화나면 무서워서 그렇지.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연습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가 리치야. 그러면은 발을 안 보이게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담요가 여기만 보이겠죠? 근데 얘를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얘들 일단 제지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담요로 덮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덮으면 이렇게 덮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도망갈 수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게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밟을 거예요. 발을 밟고 이런 낮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막 하악질하고 막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린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는 거. 그래서 가슴에 이렇게 해서 가슴에 이렇게 앉는 게 중요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밟고 앉아서. 그렇죠. 덮어서 아니 이렇게 싸면 안 되고 팔을 이렇게 모아야 돼. 그치. 예. 이렇게 모아서 안쪽으로 뚱냥이라서 이렇게 모아서 안쪽으로. 네. 그렇죠. 싸버리는 거죠. 담요 쓸 일이 없게끔 나도 달라질 거다옹.
오늘 같이 좀 교육하고 했으니까 어떠셨어요? 좀 놀랐어요. 저기 리치 언제 우리가 저기서 언제쯤 리치를 우리 같이 거실에서 있을까 정말 좀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앞에까지 나와서 저한테 간식도 받아 먹고 앉아도 하고 비비고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리치가 저희한테 화를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일단 알아서 너무 좋고 네. 화가 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그거는 이 공간에 대한 기억을 다시 재정립해주고 교육을 통해서 안심시킬 수 있는 대신 너무 막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거 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심한 듯 유심하게 리치랑 잘 생활 꼭 해주세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믿을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야옹신이 적어준 생활 수칙 잊지 마시고 리치와 꽃길만 걷길 고부회가 응원할게요.